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음악을 하려고 한다면은 미디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죠? 오늘은 이 미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디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음악 기기 간에 서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호 규약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DAW나 가상악기들도 다 이 미디를 기반으로 돌아가니까요. 하도 핵심적인 녀석이다 보니까 원래는 컴퓨터 음악이라 해야 되는데 미디 음악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마치 조미료를 미원이라 하듯이 한마디로 고유명사화 된 거죠. 미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건 미디는 1983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하드웨어 신디사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가 다르면은 호환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시작해서 만든 국제 규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는 신호 규약부터 하드웨어 단자까지 모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만 지원한다면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미디는 나온 지 42년이나 된 규격이지만 아직도 현역이고 앞으로도 현역일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40년 전 처음 나올 때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기술이었던 디지털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그때 미디를 만든 가장 큰 주역은 롤랜드의 창업자인 이쿠타로 카게하시 그리고 시퀀셜 서킷의 데이브 스미스였습니다. 뭐 롤랜드라는 회사는 미디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시퀀셜 서킷은 프로펫을 만든 회사로 제가 리뷰도 한번 했었고 사운드캣에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죠. 이 두 분은 이 미디를 만들었다는 업적으로 2013년에 그래미 테크상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불사진 같은 미디지만 사실 미디도 40년이나 지나오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디 1.0이 현역이고 다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이것을 보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나온 것이 미디 2.0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디 2.0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미디 2.0은 미디 1.0에서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태까지 미디가 한 40년 버텨온 것처럼 또 그만큼 오랫동안 써먹으려고 만든 주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미디 2.0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미디라는 규격이 가지는 해상도와 확장성이 40년이나 되다 보니까 요즘 세상과 좀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니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모니터 있죠? 이 모니터가 트루 컬러라고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까지 구현이 된 게 벌써 90년대 중반입니다. 이게 트루 컬러라고 하면 보통 24비트의 해상도를 가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 1678만 개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디의 해상도는 얼마일까요? 네. 굉장히 적어요. 7비트인데 이거는 128단계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각에 비해서 청각이 좀 둔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의 니즈가 좀 덜하다 보니 좀 그쪽이 발전이 더딘 그런 것이 있겠죠. 시각세포가 약 1억 2,600만 개인데 청각세포는 한 2만여 개밖에 안 돼서 5,000배나 차이 나요. 이게 그만큼 사람이 시각에 특화돼 있다. 청각보단 시각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미디 1.0의 128단계만으로도 뭐 지금까지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데시벨이라 한다면 최고 큰 건 120데시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1데시벨, 최적의 환경, 뭐 스튜디오 이런 데서는 0.5데시벨의 차이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볼륨의 차이는 한 120에서 24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미디의 볼륨 단계인 128단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러나 제 경험상 이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데시벨이라는 게 인간의 청각이 리니어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활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0데시벨에서 120데시벨까지 차이가 120단계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기계가 이해하는 단계로만 따지면은 100만 배, 100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기계는 그렇게 느껴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사람의 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때 샘플링을 통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재현하는 걸 썼었는데 그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미디의 128단계 레벨이었어요. 이게 각
단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싹 주게 되면은 누가 들어도 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따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나타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128단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고자 2020년에 미디 2.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미디 2.0을 만든 곳은 미국의 MMA라는 단체하고 일본에 있는 AMEI라는 단체입니다. 그 중에 MMA는 미디 매뉴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 이라는 곳으로, 뭐 간단히 말해서 미디 장비 제조사 연합이라 보면 됩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미디라는 것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대표가 현재 시퀀셜 서킷이 속해 있는 포커스라이트 그룹의 수장인 팀 캐롤입니다. 갑자기 포커스라이트가 대단해 보이죠?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두 번째로 이곳을 도와서 일본 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디 협의체가 바로 AMEI입니다. 이 두 단체가 다양한 요구를 종합해서 만든 미디 2.0 규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양방향 통신. 기존에 미디 케이블을 2개씩 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쪽으로밖에 안 가요, 얘가. 그래서 단방향 방식이었는데 요게 케이블이 양쪽으로 오가려면 2개씩 필요하잖아요. 불편은 한 게 엄청 컸다 보니까 요거를 양방향으로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고해상도 컨트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128단계 7비트의 해상도에서 32비트로 올렸어요. 32비트로 올리면은 이론상으로는 무려 42억 단계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3,355만 배가 늘어났다는데, 이 정도면은 앞으로 어떤 규격이 나와도 다 커버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죠. 세 번째로 정의 가능한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기존의 미디 CC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미디 CC 1번을 쓴다, 그거 모듈레이션으로 보통 쓰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미디 규격에서 권고 사양이지 꼭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신디사이저마다 이거를 막 자기 멋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디 컨트롤을 A라는 신디사이저에서 했었던 거는 분명히 어떤 기능이었는데 B라는 데서는 다른 기능이 되어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요거 종합적인 컨트롤이 좀 필요했죠. 규격의 통일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진 게 미디 2.0입니다. 미디 2.0에서는 미디 신호 자체에다가 이게 어떤 걸 컨트롤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악기가 달라졌을 때 호환성이나 오토메이션의 컨트롤이 매우 편해질 수 있어요. 마치 예전에 노베이션에서 나온 오토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것을 기본으로 탑재하게 된다,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 타이밍이 향상됐어요. 미디라는 것이 작업할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느낄 경우가 없는데 미디 타이밍이 살짝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디라는 게 이제 디지털이긴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디가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신호가 보내지는데 그 반대쪽에서 그냥 쭉쭉쭉 받아가지고 그냥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데이터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금 중간에 에러가 뜨는 경우는 이게 타이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 2.0에서는 미디 신호마다 타임 스탬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메시지 자체의 타이밍을 기록해서 같이 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타이밍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MP와의 통합 및 확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뚜쉐라는 제품을 통해서 MP라는 개념을 살짝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MP라는 게 미디 1.0의 약간 확장 버전 같은 건데 미디 1.0에서는 좀 부족했었던 어떠한 컨트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게 미디 2.0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 정리가 간소해지고 확장성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미디 단자가 없어진 미디 2.0입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은 미디 하면은 5핀 딘 단자라고 해서 그 동그란 이제 그 케이블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마스터 키보드나 신디사이저나 컴퓨터 연결할 때 다 USB로 연결하고 대부분 장비가 USB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미디 케이블을 쓰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미디 케이블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은 미디 1.0이 나올 때 그때 나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디 케이블 자체가 가지는 데이터 정속률이 매우 낮아서
에러율도 그리고 되게 높아요. 제가 옛날에 쓸 때도 5m만 넘어가면 에러가 나서 그냥 못 쓴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랬던 적이 많은데, 어쨌건 미디 2.0에서는 이 미디 케이블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고 기존에 이제 다양한 커넥터 연결을 그냥 그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USB 신호 위에서 돌아가거나 네트워크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방법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미디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약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무선으로 연주한 게 신호가 미디 신호가 간다, 요런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라우팅도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데 미디 자체의 루프백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 2.0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적용해서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에 기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디 2.0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 제품들이 미디 2.0을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하드웨어 중에서 미디 2.0을 지원하는 거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컨트롤 S MK3, 그 다음에 롤랜드의 A88 MK2, 야마의 몬티지 M, 그 다음에 발도프의 이리듐이란 신디사이저하고 퀀텀이란 녀석, 그 다음에 스튜디오 로직의 SL MK2 제품, 그 다음에 코그의 키스테이지 마스 키보드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디 2.0을 지원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좀 더 나올 것 같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DAW인 큐베이스, 로직, 그 다음에 비트윅 스튜디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아직 조금씩만 지원을 하는 편이고 아직은 MP에 머물고 있거나 그런데 큐베이스가, 네, 제가 쓰고 있는 큐베이스, 네, 벌써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긴 하고, 플러그인 중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없는데 아이보리 3 피아노만 지원하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디 2.0을 제대로 지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디 2.0이라는 게 사실 나온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보급이 더딘 이유가 바로 윈도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나 DAW가 미디 2.0을 지원한다고 해도 OS 차원에서 그걸 지원해야지만 이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애플은 사실 이미 코어 미디를 통해서 미디 2.0을 지원하고 있지만 윈도우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와서 왜 5년이나 지났는데 미디 2.0을 다시 보고 있는 건가? 사실 요거는 몇 가지 재밌는 정황이 새롭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선 그동안은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양대산맥, 윈도우랑 맥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애플의 맥, 요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윈도우는 약간 보수적인 정책이지만 개방적인 정책이고, 애플은 약간 공격적이지만 폐쇄적인 정책을 내고 있죠. 뭔가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뭐 앞서 나가야 된다, 뭐 썬더볼트 5가 나왔다, 뭐 이러면은 제일 먼저 넣는 건 애플일 거예요. 다만 윈도우는 그걸 윈도우에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지원도 하지만 조금 이제 서드 파티들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 맞는 것 같고, 신기술을 바로바로 집어넣는 것은 좀 늦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 제품들과 호환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애플은 사실 맥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맥만 지원하면 돼서 컴퓨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윈도우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컴퓨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기 더 쉬운 환경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윈도우가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굉장히 특정 소수만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애플은 좀 반대죠. 애플은 핸드폰에서조차도 트루톤이라는 걸 넣을 정도로 색에 대해서 진심인데 그만큼 색상 영역에 대해서는 윈도우를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윈도우보다는 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오디오 작업 때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오 드라이버의 지원이잖아요. 근데 맥 사용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자유롭죠. 맥 OS 자체에서 코어 오디오라는 것을 지원해 주니까요. 그냥 레이턴시 없이 거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아시오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사실 아시오 폴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좀 불안불안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긴 힘들어요. 이랬었던 윈도우인데 얘들이
얼마 전에 재밌는 걸 발표했어요. 바로 저지연 오디오 통합 드라이버를 만들어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여기도 배경이 있어요. 네.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ARM 기반의 CPU로 돌아서면서 M이라는 이름으로 노트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맥 미니 나오고, 맥 스튜디오 나오고 이랬는데 전부 다 히트쳤습니다. 이게 원래는 모바일용 CPU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ARM 칩인데 요걸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발열도 잡고 성능도 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것을 애플에서 자기네들이 독점 설계해서 만든 CPU다 보니까 윈도우 쪽에서는 요게 입맛만 다시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갤럭시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요거 만드는 퀄컴입니다. 이 스냅드래곤이 노트북 기반으로도 이제 쓸 수 있는 CPU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용 ARM CPU 이게 나와서 그런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 CPU하고 뗄 수 없는 관계였던 윈도우가 아예 다른 아키텍처인 ARM 기반으로 나오는 윈도우도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 누더기 같은 쌓여있던 오래된 코드를 한 방에 갈아엎을 수 있는 명분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디오 파트를 싹 갈아엎기로 한 거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RM 기반으로 하는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맥의 코어 오디오 같은 자체적인 저지연 오디오 통합 드라이버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작년 10월이었어요. 이때 근데 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미디 2.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 2.0도 같이 탑재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미 큐베이스나 누엔도, 리퍼, 리즌 같은 녀석들은 ARM 기반의 노트북에서, 윈도우 노트북에서 작동하는 버전을 이미 출시했어요. 그리고 포커스라이트하고 스테인버그, 야마하 제품들도 아시오 미리 보기 지원을 ARM 기반에서 작동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것은 ARM 기반의 노트북에서도 스칼렛이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2025년 6월 말 현재 아직까지는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로는 올해 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ARM 기반의 노트북 얘기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적인 인텔 CPU 기반의 뭐 AMD CPU나 인텔 기반의 이런 PC에서는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지연 레이턴시 오디오 드라이버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윈도우 미디 서비스라는 걸 설치하면 미디 2.0을 지금 윈도우에서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요게 아직은 베타라고 생각해야 되는 약간 개발 중인 프로젝트이긴 한데 아마 올해 말까지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어요. 미디 2.0이 참 좋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디 2.0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가상악기들은 거의 99% 미디 1.0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고, 그런 제품들을 쓰는 여러분들조차도 표현력이 부족하다, 아직은 그런 느낌이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심지어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MP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맥에서는 이미 OS에서 미디 2.0을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요즘 나오는 작업 중에서 미디 2.0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없죠. 좀 신기하긴 합니다.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걸지도 모르고, 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걸지도 모르겠고, 어쨌건 산업이란 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갑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는 공급이 있어봐야 그 시장이 잘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꾸로 알아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시장을 개척해 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의 전기차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저걸 누가 타 이랬었는데 지금은 와, 전기차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디 2.0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면은 이게 미디 1.0과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는 미디 1.0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미디 2.0을 통해서 저는 무선 마스 키보드, 네트워크를 통한 미디 시퀀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 2.0 언제쯤 보급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지켜보시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